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들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SK 하이닉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지금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제 정말 70만 닉스도 손에 잡힐 것 같은데요. 네, 뭐 70만 기수뿐만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넘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AI 시대의 승자는 이제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AI가 숨쉬는 메모리를 좀 진 기업이죠. GPU가 두뇌라면은 메모리는 혈관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혈관을 가장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 그리고 지금은 그 가치가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이 계속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우선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전망으로 얘기할 거리가 없죠. 이제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HBM 수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190 기가비트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54% 성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내 물량 기준 점유율 63%로 경쟁 심화 국면에서도 1위 자리를 좀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HBM4와 그리고 맞춤형 HBM 전략인데, 그 대역폭, 열관리, 공간으로 이제 세분화된 맞춤형 HBM 같은 경우는 이제 AI 고객 요구를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놨고,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서 개발 속도와 신뢰성, 양산 안정성까지 모두 잡겠다는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4 12단 품질 이슈 역시도요, 해결 가능한 문제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1분기 내에 인증을 해서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어떻게 보면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AI 메모리 시장의 중심이 아직까지도 뭐 SK 하이닉스의 지속 중에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좀 구조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ADR 발행 가능성이라든가 SPC 설립 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의 변동성을 좀 낮추려는 전략적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을 때 벌고 나쁠 때는 좀 흔들리는 구조였다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맞춰서 자금 조달, 투자, 이익 회수 구조를 재설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에서의 평가 기준이 PER이 아니라 프리미엄 밸류로 좀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렇다 보면은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니라 기술로이나 구조 변화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만 강한 기업이었다면은 사실 이 정도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 동시에 살아나고 있는데,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공급 부족 현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통해서 ASP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 그 공정 램프업으로도 대응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낸드 역시 이제 가격 상승 탄력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낸드 영업이익은 이제 QOQ 기준으로 한 170%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올해 1분기에도 디램 쪽은 17조 원, 그리고 낸드 쪽은 한 1조 원 수준으로 견고한 이익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올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범용 디램, 그리고 낸드 이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회전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죠. 지난 이제 25년 말에도 일단 경신을 한번 한 차례 준 모습인데, 추세는 살아난 상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외인 수급이 그 앞서서 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금 외인 수급이 강하게 좀 붙어주는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주가를 끌고 가는 건 기관의 수급인데,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준 만큼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는 만큼 긴 흐름으로 90만 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기대감으로 좀 사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 기술, 구조 변화가 동시에 증명되는 종목입니다. AI 시대가 길어질수록 이 기업의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이제 숫자가 아닌 이미 주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쭉쭉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SK 하이닉스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셀트리온 제시해 주셨네요. 셀트리온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산시설 인수 완료됐다는 소식 전해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달려나가고 있죠, 반장님. 네. 바이오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사실 생산이죠. 사실 좋은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찍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이익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선택으로 이제 단순한 이제 바이오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생산 플레이어로 레벨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일리알리 미국 뉴저지 생산 시설 인수를 공식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데 새로 짓는 리스크를 통째로 좀 건너뛰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은 이제 착공부터 가동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셀트리온이 이미 이제 GMP 인증을 갖춘 이제 즉시 가동한 이제 가동 가능한 시설을 인수를 하면서 시간, 비용, 규제 리스크를 한 번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직접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논의되는 이제 관세라든가 무역 규제 이슈에서 구조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출 기업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업으로 포지션이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럽 중심이었던 생산 구조에서 미국에까지 거점을 분산시키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현재 6만 6천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이 추가 투자로 이제 13만 리터까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향후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이나 CDMO까지 모두 염두에 둔 중장기 성장용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딜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공장을 샀다가 아니라 인수와는 동시에 매출이 발생한다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릴리와의 계약을 통해서 약 4년간 6,700억 원 규모의 CMO 매출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공장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현금으로는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약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수 비용 역시 CMO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회수 가능한 계산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셀트리온은 이번에 미국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CMO를 넘어서 CDMO 사업까지 확장을 합니다. 단순 생산 대행 능력이 아니라 개발, 생산, 공급을 아우르는 글로벌 제약 파트너로 진화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체 바이오시밀러 생산으로 축적한 기술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부국의 위탁 생산, 거기다가 미국 현지 영어까지 연결되면서 수직 계열화된 바이오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대가 아닌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올해 이게 작년 연간 기준이 이제 매출은 4조 한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연매출 4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를 동시에 돌파할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에서 이 정도 체력은 사실 이미 이 메이저 반열에 있습니다. 램시마이스시라던가 유플라이마나 아니면 베그젤마나 스티마 등 어떻게 보면 고마진 신규 제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는 단순 매출 성장보다 이익의 질이 바꾸고 있다는 신호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라든가 그리고 고원가 재고 소진 종료라든가 원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은 구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여전히 과거 이슈에 좀 묶여 있고요. 사실 밸류레이션에만 지켜본다면 역사적인 좀 저점 지점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성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강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서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은 이번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인데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요번에 이제 2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정고 라인 22만 원까지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은 다시금 3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요번에 22만 원까지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스토리를 파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한 구간이고, 미국 생산기지 확보라든가 CMO에서 CDMO로 확장,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이제 시장은 대가가 아니라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20만 원 오늘 시장에서 시원하게 뚫어낸 셀트리온입니다. 오늘의 이 흐름 이어가면서 22만 원 전고점 돌파 후에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죠.